서울의 한 고즈넉한 주택가에 위치한 2층 양옥집에서 김미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로 67세가 된 그녀는 45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다. 남편 박정호는 7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매일 아침 등산을 다녀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행동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평소보다 자주 외출을 하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전화를 받을 때면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여 목소리를 낮추었고 문자 메시지가 올 때마다 화면을 가리며 확인했다. 미선은 처음에는 그저 노년의 취미 활동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영수증을 보고 의심이 시작되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두 사람분의 식사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날 남편은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었다. 미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설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정호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흰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 넘기고 향수까지 뿌렸다. 옷차림도 달라졌다. 낡은 등산복 대신 깔끔한 캐주얼 정장을 즐겨 입었다. 미선은 남편의 변화가 못마땅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오랜 친구인 해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해숙아, 나야? 시간 있으면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미선은 조심스럽게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털어놓았다. 해숙은 진지한 표정으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미선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정호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요즘 행동이 너무 수상해. 어제는 새 넥타이까지 샀더라고. 해숙은 친구를 위로하며 좀 더 지켜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정호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다. 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정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미선아, 앉았어. 친구들이랑 바둑 두다가 늦었네. 친구들이요? 누구랑 만났는데요? 김 사장이랑 최 교수랑. 왜 그래? 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아침 정호가 나간 후 미선은 큰 결심을 했다. 남편을 미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채 남편의 뒤를 따랐다. 정호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다. 미선은 한 칸 떨어진 곳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강남역에 도착한 정호는 한 빌딩으로 들어갔다. 미선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정호는 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에는 희망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미선은 당황했다. 법률사무소라니? 남편이 무슨 일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일까? 혹시 이혼을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1시간쯤 지나자 정우가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미선은 급히 몸을 숨겼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자신 몰래 변호사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정우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묶음의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제주도에 있는 펜션 매입 계약서였다. 미선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남편이 언제 이런 큰 돈을 모았단 말인가? 그것도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날 저녁 미선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정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먹었다. 미선은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사이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호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제주도 펜션 얘기예요? 왜 나한테 숨겼어요? 정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가요? 왜 나 몰래 그런 큰일을 결정했냐고요? 정호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미선아, 잘 들어. 사실 너한테 깜짝 선물을 하려고 했어. 우리 결혼 45주년 기념으로.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럼 요즘 자주 나간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응, 부동산이랑 인테리어 업체 만나느라 바빴어. 너가 항상 제주도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남편을 의심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정호의 설명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미선이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초기 치매 증상이 있대. 아직 심하지는 않지만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운전할 때 너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 미선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남편이 치매라니. 그녀는 정호의 손을 꼭 잡았다.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나한테 안 했어요?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아직은 괜찮아. 약도 먹고 있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4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부터 자녀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일들까지. 미선은 남편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여보, 우리 제주도로 가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지만 아직 인테리어가 끝나지 않았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사랑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다음 날부터 미선은 남편의 건강을 위해 더욱 신경을 썼다. 뇌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요리하고 함께 산책도 자주 나갔다. 정호도 아내의 정성에 감동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다.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앨범을 보며 옛 추억을 되새겼다. 여보,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던 날. 그럼 기억하지. 대학 축제 때였잖아. 너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맞아. 당신은 기타를 치고 있었고. 정말 멋있었어. 두 사람은 웃으며 과거를 회상했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젠가 남편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한 달 후 제주도 펜션이 완성되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짐만 챙겨 제주도로 내려갔다. 펜션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얀 벽과 파란 지붕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집이었다. 미선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여보 정말 예뻐요. 꿈 같아요. 마음에 들어? 너를 위해 직접 디자인했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벽면 가득 두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결혼식 사진부터 최근 사진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미선이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한 서재가 마련되어 있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내가 너를 잊더라도 우리의 추억은 영원히 남기고 싶었어. 그래서 준비했어. 미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정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울지 마.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다. 아침마다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정원을 가꾸었다. 저녁에는 노을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다. 정호의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았다. 맑은 공기와 여유로운 생활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어느 날 미선은 마을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미선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네요? 저는 이 동네에서 40년째 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이라고 해요.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다. 할머니의 이름은 최영자였다. 영자는 미선에게 동네의 여러 정보를 알려주었다. 좋은 병원이 어디 있는지, 맛있는 식당은 어디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남편분은 어떠세요? 건강하신가요?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호의 병에 대해 털어놓았다. 영자는 깊은 공감의 표정을 지었다. 사실 저희 남편도 5년 전에 치매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어떻게 견디셨어요? 사랑이죠.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추억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고요. 영자의 말에 미선은 큰 위로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정호에게 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좋은 분을 만났네. 앞으로 자주 만나. 응, 그럴게. 여보, 오늘 뭐 특별한 거 먹고 싶은 거 있어? 너랑 함께라면 뭐든 좋아. 미선은 남편의 달콤한 말에 웃음을 지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로맨틱한 남편이 고마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가 갑자기 쓰러졌다. 미선은 급히 병원으로 남편을 옮겼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앞으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신체 기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셔야 해요. 병원에서 돌아온 정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미선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미선아,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부부잖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정호는 아내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호의 기억력은 조금씩 나빠졌다. 가끔 날짜를 헷갈리거나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미선에 대한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미선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보.
이것이 두 사람의 아침 인사가 되었다. 미선은 남편을 위해 기억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다. 나중에 정호가 기억을 잃더라도 일기를 보며 추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어느 봄날 정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미선아, 우리 다시 결혼식을 올리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잊기 전에 다시 한번 너와 결혼하고 싶어. 이번에는 우리 둘만의 결혼식으로. 미선은 남편의 제안에 가슴이 뭉클했다. 두 사람은 제주도의 작은 성당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영자 할머니와 몇몇 이웃들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했다. 미선,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당신을 잊는 날이 와도 내 영혼은 영원히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미선도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정호, 당신은 내 삶의 이유입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45년 전처럼 입맞춤을 했다. 하객들은 박수를 치며 축복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정호는 아내를 위해 매일 편지를 썼다. 미래의 자신이 읽을 수 있도록 아내에 대한 사랑을 기록했다. 미선은 그런 남편을 보며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지었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의 자녀들이 제주도를 찾아왔다. 아들 준호와 딸 수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엄마, 아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정말 잘해주신다. 준호는 아버지를 따로 불러 물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아, 나는 괜찮아. 너희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었다. 정호는 가족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가을이 되자 정호의 상태가 조금 나빠졌다. 가끔 미선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여보라고 불러도 돼? 그럼 당연하지. 나는 영원히 당신의 여보야. 미선은 남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옛날 노래를 들려주고 사진을 보여주며 추억을 이야기했다. 정호는 아내의 노력에 감동하여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정호가 갑자기 정신이 맑아졌다. 마치 안개가 거친 것처럼 모든 것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미선아, 내가 요즘 많이 힘들게 했지.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최근 일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다. 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미선아, 내가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나도 그래.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정호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미선의 생일을 성대하게 축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영자 할머니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미선의 생일날 아침 정호는 아내를 해변으로 데려갔다. 여보, 눈 감아봐. 왜? 무슨 일이야? 그냥 한번 감아봐. 미선이 눈을 감자 정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잠시 후 정호가 말했다.
이제 떠도 돼. 미선이 눈을 뜨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해변에 큰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화려한 장식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웃들이 모두 모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미선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정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큰 파티를 준비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선아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자. 파티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정호는 아내를 위해 직접 작곡한 노래를 기타로 연주했다. 4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당신은 나의 태양 나의 별 영원한 나의 사랑. 미선은 남편의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다. 새해가 되자 정호의 건강이 호전되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상태가 좋아진 것이다. 미선의 헌신적인 간호와 사랑이 기적을 만든 것 같았다. 선생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약인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정호는 아내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미선아, 너 덕분이야. 내가 나를 살렸어. 우리가 서로를 살린 거야. 봄이 오자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한라산에도 올랐다. 정상에서 정호는 큰 소리로 외쳤다. 김미선 사랑해. 미선도 따라서 외쳤다. 박정호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어느 날 정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일생을 담은 책이었다. 정호가 직접 쓴 자서전이었다.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에는 두 사람이 만나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미선은 책을 읽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여보 언제 이런 걸 썼어? 틈틈이 썼어. 우리 이야기를 영원히 남기고 싶었거든.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미선에게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정호가. 미선은 책을 가슴에 꼭 안았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다. 여름이 되자 손자들이 제주도를 찾아왔다. 대학생이 된 첫째 손자 민수와 고등학생인 둘째 손녀 지원이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멋져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 민수야.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란다. 정호는 손자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었다. 미선은 손녀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온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행복했다. 어느 날 밤 정호가 갑자기 미선을 깨웠다. 미선아 일어나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밖에 나가보자. 보여줄 게 있어.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정호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봐. 별똥별이야. 정말로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고 있었다. 어서 소원을 빌어. 미선은 눈을 감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다. 정호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해달라고. 무슨 소원을 빌었어? 비밀이야.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별빛 아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빛났다. 가을이 되자 미선은 특별한 결심을 했다. 남편과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마을 노인정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했다. 정호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여보,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 그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사랑의 전도사라고 불렀다. 두 사람의 봉사활동은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다. 67세와 72세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미선은 망설였지만 정우가 설득했다.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되었다. 두 사람의 일상과 과거 이야기가 카메라에 담겼다. 정호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치매는 내 기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미선도 인터뷰에서 진심을 전했다.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최선을 다해 사랑할 것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정호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미선과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다. 미선아, 우리 유럽으로 가자. 갑자기? 건강은 괜찮아. 의사 선생님도 여행 가도 된다고 했어. 가서 우리 신혼여행 때 가지 못했던 곳들을 가보자. 두 사람은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떠났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키스를 하고 베네치아에서 곤돌라를 탔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는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다. 여보, 뭘 빌었어?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정호는 아내의 대답에 감동하여 그녀를 꼭 안았다. 나도 같은 소원을 빌었어.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보며 두 사람은 자연의 위대함을 느꼈다. 정호가 말했다. 우리 사랑도 저 산처럼 영원하길. 그럴 거야. 분명히. 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매일이 새로운 추억으로 채워졌다. 새해가 되자 정호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심각했다. 며칠 동안 미선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선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보, 나야. 미선이야. 정호는 멍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다 괜찮아. 미선은 남편을 꼭 안아주었다. 정호는 아내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의사는 약을 바꾸고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했다. 다행히 효과가 있었다. 정호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봄이 오자 두 사람은 정원에 꽃을 심었다. 장미, 해바라기, 튤립 등 다양한 꽃들이 정원을 가득 채웠다. 여보, 이 꽃들처럼 우리 사랑도 활짝 피어나길. 이미 피어 있어. 45년 동안 시들지 않고. 두 사람은 매일 정원을 가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생명의 신비를 느꼈다. 어느 날 미선이 쓰러졌다. 과로 때문이었다. 정호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한 것이다. 정호는 아내가 쓰러진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미선아, 정신 차려. 내가 잘못했어. 병원에서 미선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정호는 한시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새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미선이를 살려주세요. 제 생명을 가져가더라도 미선이는 살려주세요. 미선이 깨어났을 때 정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미선아,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여보,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너무 고생시켜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아끼게 되었다. 여름이 되자 자녀들이 큰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에 내려와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한 것이다. 준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수진도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이주했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너희들 일이 있는데 괜찮겠니?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손자들도 자주 놀러왔다. 집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정호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했다. 비록 기억이 오락가락했지만 가족들의 사랑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가을이 되자 미선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드는 것이었다. 지역 문화센터의 도움을 받아 대본을 쓰고 음악을 만들었다. 우리들의 사계절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은 두 사람의 만남부터 현재까지를 그렸다. 봄 같은 첫사랑, 여름 같은 열정, 가을 같은 성숙함, 겨울 같은 시련과 극복. 공연 날 극장은 만석이었다. 정호와 미선은 특별석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다. 무대 위에서 젊은 배우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연기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노년의 부부가 무대에 올랐다. 그들은 실제 정호와 미선이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겨울이 되자 정호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미선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이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로 한 것이다. 미선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재단은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보, 이건 너무 큰 선물이야. 당신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미선은 남편의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두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것 같아 기뻤다. 새해가 밝았다. 정호는 73세, 미선은 68세가 되었다. 눈사람 2개를 나란히 만들어 부부 눈사람이라고 이름 지었다.
우리처럼 영원히 함께 있으면 좋겠다. 녹아도 함께 녹을 거야. 두 사람은 눈사람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하얀 눈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순수해 보였다. 새해가 되자 정호는 75세, 미선은 70세가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했고 행복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었다. 어느 날 정호가 말했다. 미선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왜 갑자기?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으니까. 당신과 함께 늙어갈 수 있으니까. 미선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여서 매일이 행복해. 두 사람은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봄이 오자 정원의 꽃들이 다시 피어났다. 두 사람이 함께 심은 장미가 특히 아름다웠다. 여보, 우리 사랑도 저 장미처럼 매년 새롭게 피어나는 것 같아. 맞아. 시들 줄 모르고. 두 사람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새들이 노래하고 나비가 날아다녔다.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 어느 날 미선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여보, 우리 사진전을 열어보는 게 어때? 사진전. 그동안 찍은 사진들로 우리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정호는 아내의 아이디어에 찬성했다. 두 사람은 수천 장의 사진 중에서 100장을 골랐다. 첫 만남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시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열린 사진전은 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 관람객이 물었다.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랑할 수 있나요? 정호가 대답했다. 매일 새롭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르게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과 다르게 내일을 사랑하는 거죠. 미선이 덧붙였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에 매일 감사하는 거죠. 여름이 되자 손자 민수가 결혼을 했다. 정호와 미선은 주례를 섰다. 두 사람은 신랑 신부에게 축복의 말을 전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매일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지칠 때도 계속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수가 할아버지께 물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없다. 할머니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옆에서 듣던 미선이 남편의 팔을 꼬집었다. 거짓말하지 마. 신혼 초에 엄청 투덜거렸으면서. 그건 사랑의 투정이었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행복이 가득한 순간이었다. 가을이 되자 정호의 기억력이 또다시 나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미선을 잊지 않았다. 다른 것들은 잊어도 아내만은 분명히 기억했다. 당신은 누구세요? 의사가 물었을 때 정호는 대답했다. 저는 김미선의 남편입니다. 미선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남편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어느 날 정호가 갑자기 맑은 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미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미선아, 내가 만약 너를 완전히 잊게 되더라도 날 미워하지 마.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만약에 말이야. 그때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머리는 잊어도 가슴은 기억할 거야. 미선은 남편을 꼭 안았다. 알아. 나도 알아. 당신의 사랑을 의심한 적 없어. 겨울이 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정호의 상태가 극적으로 호전된 것이다. 새로 개발된 치료제가 효과를 본 것이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로 호전될 줄은 몰랐어요. 의사의 말에 온 가족이 기뻐했다. 정호는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 미선아, 이제 다시 시작이야. 우리의 두 번째 인생. 그래, 이번에는 더 행복하게 살자.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사랑을 전파하기로 한 것이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아프리카였다. 두 사람은 케냐의 한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지었다.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쳤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두 사람은 행복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다음 목적지는 남미였다. 페루의 마추픽추를 올랐다. 고산지대라 숨이 찼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정상에 올랐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그래,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어. 정상에서 두 사람은 세상을 향해 외쳤다. 사랑해. 메아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시아로 돌아온 두 사람은 인도에서 명상을 배웠다. 겐지스 강에서 함께 목욕을 하고 타지마할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미선아, 내가 죽어도 타지마할 같은 걸 지어줄게. 필요 없어. 당신과의 추억이 최고의 기념비야. 1년간의 세계여행을 마치고 제주도로 돌아온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함께 겪은 모험이 두 사람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새해가 되자 정호는 77세, 미선은 72세가 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열정적이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어느 날 미선이 말했다. 여보, 우리 댄스를 배워볼까? 댄스. 이 나이에? 나이가 뭐 어때? 하고 싶은 건 해야지. 두 사람은 댄스 학원에 등록했다. 탱고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다. 3개월 후 댄스 발표회가 있었다. 두 사람은 무대에 올랐다. 검은 턱시도와 빨간 드레스를 입은 두 사람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열정적이었다. 음악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 움직였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마지막 포즈를 취했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브라보! 누군가 외쳤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인사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봄이 오자 미선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정호의 77세 생일을 성대하게 치르기로 한 것이다. 77은 한국에서 희수라고 불리는 특별한 나이였다. 생일 당일 정호는 깜짝 놀랐다. 전국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든 것이다. 심지어 해외에 사는 친척들도 왔다. 정호야, 생일 축하해. 대학 동창들이 외쳤다. 정호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많이 와주다니? 정말 고마워.
파티는 성대했다. 7단 케이크와 77개의 촛불. 정호는 한 번에 촛불을 모두 껐다. 소원이 뭐였어? 누군가 물었다. 미선이와 백년해로 하는 것. 모두가 박수를 쳤다. 미선은 남편의 뺨에 키스했다.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이다. 미선과 정호의 사랑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첫 영상은 두 사람의 일상을 담았다. 아침 산책 요리하는 모습, 정원 가꾸기 등 소박하지만 따뜻한 영상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다. 두 분을 보니 사랑을 믿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두 사람은 매주 영상을 올렸다. 때로는 부부 싸움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화해하는 과정도. 모든 것이 진실했다. 6개월 만에 구독자가 100만을 넘었다. 실버 버튼을 받은 날 두 사람은 샴페인으로 축하했다. 여보, 우리가 유명인이 됐어. 그래도 우리는 우리야. 변하지 말자. 가을이 되자 정호의 건강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이번에는 심장이었다. 부정맥이 발견된 것이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다. 77세의 나이에 심장 수술이라니.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정호는 담담했다. 하죠. 미선이와 더 오래 살려면? 수술 날 미선은 밤새 기도했다. 가족들도 모두 모였다. 8시간의 대수술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호가 깨어났을 때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미선아. 여기 있어. 걱정 마.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회복 기간 동안 미선은 한시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책을 읽어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었다. 정호는 아내의 정성에 빠르게 회복했다. 미선아, 너는 정말 천사야. 천사는 무슨. 그냥 당신을 사랑하는 여자일 뿐이야. 겨울이 되자 정호는 완전히 회복했다. 더 이상 무리는 할 수 없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다. 크리스마스에 두 사람은 특별한 선물을 주고받았다. 정호는 미선에게 직접 쓴 시집을 선물했다. 당신에게 바치는 77편의 시라는 제목이었다. 미선은 정호에게 직접 짠 목도리를 선물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짠 것이었다. 여보, 따뜻해. 내 마음처럼 따뜻하지. 두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포옹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새해가 되자 정호는 78세, 미선은 73세가 되었다. 두 사람은 새해 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뭘 해볼까? 그냥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호가 아내의 말에 동의했다. 맞아.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야.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다. 두 사람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한다는 것이었다. 노년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훈장 수여식 날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었다. 두 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표본입니다. 정호가 답했다. 저희는 그저 서로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미선이 덧붙였다.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수여식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비결이 뭔가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세요? 싸우죠. 하지만 화해는 더 빨리 합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두 사람은 벚꽃 구경을 갔다. 제주도의 벚꽃은 특히 아름다웠다. 여보, 우리도 벚꽃처럼 아름답게 지자. 그래. 화려하게 피었다가 깨끗하게 지는 것, 그것도 멋있어. 벚꽃 나무 아래서 두 사람은 도시락을 먹었다. 미선이 정성껏 준비한 김밥과 유부초밥. 여보, 맛있어. 정말? 다행이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위로 떨어졌다. 마치 축복의 꽃비 같았다. 어느 날 정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미선아, 우리 타임캡슐을 묻자. 타임캡슐. 100년 후에 열어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증거를 남기는 거야. 두 사람은 큰 상자에 여러 물건을 넣었다. 결혼반지, 사진 편지, 일기장, 그리고 서로에게 쓴 마지막 편지. 정원 한 구석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타임캡슐을 묻었다. 그 위에 장미나무를 심었다. 100년 후 누군가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 사랑을 알게 되겠지? 그럼 영원히 기억될 거야.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마지막 큰 여행을 계획했다. 북극광을 보러 가기로 한 것이다. 미선아,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어. 나도 그래. 함께 볼 수 있어서 기뻐. 아이슬란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추위에 떨면서도 행복했다. 밤이 되자 하늘에 초록빛 커튼이 펼쳐졌다. 와, 정말 장관이야. 신비로워. 마법 같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오로라를 바라보았다. 우주의 신비 앞에서 두 사람의 사랑도 영원할 것 같았다. 미선아, 다음 생에도 함께 이것을 보자. 약속해. 귀국 후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매일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가을이 되자 미선이 갑자기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정호는 패닉에 빠졌다. 미선아, 정신 차려. 제발.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었다. 괜찮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정호는 아내를 위로했다. 이제는 자신이 미선을 돌볼 차례였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다. 정호는 매일 아내와 함께 운동했다. 걷기 연습, 손 운동, 언어 치료. 힘내. 할 수 있어. 정호의 격려에 미선은 힘을 냈다. 3개월 후 기적적으로 거의 회복되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포기했을 거야. 우리는 하나야.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은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벽난로 앞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지. 그럼. 최고의 인생이었어.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나도 그래.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에도 사랑이 가득했다. 새해가 되자 정호는 80세, 미선은 75세가 되었다. 두 사람은 경로당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사랑의 은퇴는 없습니다. 정호의 말에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미선의 말에도 공감의 박수가 쏟아졌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저는 남편을 10년 전에 잃었어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까요? 미선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죠.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어요. 봄이 오자 정원의 장미가 만개했다. 타임캡슐을 묻은 자리에 심은 장미였다. 여보, 우리 사랑이 꽃을 피웠어. 정말 예쁘다. 우리처럼. 두 사람은 장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80세와 75세의 부부.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첫사랑하는 연인 같았다. 어느 날 정호가 말했다. 미선아, 나 요즘 꿈을 꿔. 무슨 꿈? 우리가 젊었을 때 꿈, 너를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는 꿈. 나도 그런 꿈 꿔. 신기하지?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영혼이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여름이 되자 증손자가 태어났다. 민수의 아들이었다. 이름은 정호의 이름을 따서 호준이라고 지었다. 할아버지 이름을 이어받았으니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죠? 민수의 말에 정호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좋은 여자를 만나길. 미선이 아기를 안으며 말했다. 호준아,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렴. 4대가 함께 모인 가족 사진을 찍었다. 생명의 연속성과 사랑의 대물림을 보여주는 사진이었다. 가을이 되자 정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여러 장기가 동시에 문제를 일으켰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정호는 담담했다. 충분히 살았어. 행복했고. 미선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아직 아니야. 우리 100년회로 하기로 했잖아. 미선아, 100년은 마음으로 채우는 거야. 우리는 이미 1000년을 함께 산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다.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유언장을 작성했다. 미선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미선과의 모든 추억을 담은 영상이었다. 정호가 몰래 편집한 것이었다. 내가 떠나면 이것을 봐. 내가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미선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다. 싫어. 당신은 떠나면 안 돼. 하지만 운명은 거스를 수 없었다. 어느 가을밤 정호는 미선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미선아, 사랑해. 영원히.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정호가 살면서 만났던 모든 이들이 모인 것 같았다. 미선은 남편의 관 앞에서 편지를 읽었다.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당신과 함께한 55년은 천국이었어요.
이제 잠시 헤어지지만 곧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게요. 행복하게 살기. 그것이 당신이 내게 남긴 마지막 숙제잖아요. 사랑해요, 영원히. 정호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대학 교정에 묻혔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다. 사랑으로 산 사람 박정호. 1947 2027 영원한 미선의 남편. 미선은 매일 남편의 묘를 찾았다. 꽃을 바치고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아.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야. 바람이 불 때마다 정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1년 후 미선은 정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했다. 노인 대학에 입학한 것이다. 미술을 전공하기로 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젊은 학생들이 감탄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움에는 끝이 없죠. 미선은 정호와의 추억을 그림으로 그렸다. 첫 만남, 결혼식, 자녀들의 탄생, 여행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졸업 전시회에서 미선의 작품은 큰 주목을 받았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연작이었다. 한 평론가가 썼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한 여인의 일생을 건 사랑의 기록이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많은 이들이 미선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선은 정호와의 약속대로 행복하게 살았다.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정호가 남긴 유튜브 채널도 계속 운영했다. 어느 날 미선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정호와 함께 살던 제주도, 집을 사랑의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정호와 미선의 사랑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박물관에는 두 사람의 일생이 전시되었다. 사진, 편지, 선물, 일기, 영상 등 모든 것이 있었다. 개관식 날 미선은 인사말을 했다. 이곳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정호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박물관은 연인들의 명소가 되었다. 많은 커플이 이곳에서 프러포즈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다. 5년이 흘렀다. 미선은 82세가 되었다. 여전히 건강했고 활기찼다. 정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그의 사랑이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봄날 미선은 정호의 묘를 찾았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묘 주변의 장미가 만발한 것이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저절로 자란 것이었다. 여보, 당신이 보낸 선물이구나. 미선은 장미를 한 송이 꺾어 가슴에 품었다. 향기가 정호의 향기 같았다. 그날 밤 미선은 꿈을 꾸었다. 정호가 젊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미선아, 잘 지내고 있구나. 여보,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는 늘 함께 있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때가 되면. 그때까지 행복하게 살아. 그것이 내 소원이야. 꿈에서 깬 미선은 눈물 대신 미소를 지었다. 정호가 늘 곁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미선은 남은 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기로 결심했다. 정호와의 사랑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67세 여자의 고백, 72세 남편의 반전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책에는 처음 정호를 의심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그의 숨겨진 사랑을 발견하고 치매와 싸우며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담겼다. 사랑은 의심으로 시작해서 신뢰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고 오해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의 미선은 이렇게 썼다. 정호, 당신은 떠났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내 안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일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책이 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많은 독자가 미선에게 편지를 보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사랑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미선은 모든 편지에 정성껏 답장을 썼다. 그것이 정호가 원했을 일이라고 생각했다. 85세가 된 미선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다. 강연을 다니고 봉사를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매일 아침 정호의 사진에 인사를 하고 저녁에는 일기를 썼다. 어느 날 의사가 말했다. 할머니 정말 건강하세요.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래야죠. 정호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미선은 정호와의 재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10년 후 미선도 세상을 떠났다. 95세의 나이였다. 임종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호야, 이제 가도 되지? 약속 다 지켰어. 미선은 정호 옆에 묻혔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다. 사랑으로 산 사람 김미선 1952-2037 영원한 정호의 아내. 두 사람의 묘 앞에는 항상 꽃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바친 것이었다. 100년 후 누군가 타임캡슐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정호의 편지. 사랑하는 미선에게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이유였고 기쁨이었고 전부였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영혼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도 당신을 첫눈에 알아볼 것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정호. 미선의 편지. 사랑하는 정호에게. 당신과의 사랑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으로 나는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곧 만나요.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세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미선. 타임캡슐을 발견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의 사랑은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정호와 미선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그들이 살던 집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교과서에 실렸다. 매년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인 5월 15일은 진정한 사랑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날 연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정호와 미선의 증손자 호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상영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젊은 정호와 미선이 대학 축제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자막이 떴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정호와 미선의 사랑처럼.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 정호와 미선의 사랑은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영원히 계속되었다. 그들은 증명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67세 여자의 고백은 의심이었지만 72세 남편의 반전 행동은 더 큰 사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든 연인에게 희망이 되었고 모든 부부에게 교훈이 되었다. 사랑은 선택이다. 매일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이다. 정호와 미선은 55년 동안 매일 서로를 선택했다. 그것이 그들의 비밀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 이제 그들은 하늘에서 함께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영원히 사랑하며.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다. 사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정호와 미선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